사람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미루어 두었던 책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 책을 좀 소개해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미루다가 이제 그냥 세 권의 책을 빨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매년 이제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죠? 예, 트렌드 코리아 2021. 자,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느냐? 많은 새로운 용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작년부터 나왔는데 부캐는 뭐였습니까? 멀티 페르소나. 그러니까 페르소나 하면 그 자기를 이렇게 담아서 어떤 가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캐 열풍이 결국은 멀티 페르소나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시대에 나타나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아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ast Fit Economy라는 게 있습니다. 이 Last Fit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과정들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들 끝에 오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Last Fit Economy라는 걸 보면서 과연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도들이 접근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교회가 감동을 줄 것인가, 예,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팬슈머, 이건 컨슘 하면 이제 소비하다 삼키다 이런 거고, 팬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의 팬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팬들이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 그 너무 심하게 이렇게 무한도전의 팬들이 그 프로그램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뭐 목사님이나 이런 어떤 직분자들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팬들, 그 팬들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8세대라는 게 있는데 58세대는 마치 뭐 58년 개띠 이런 것처럼 한국말 같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old people with active li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활동적으로 어떤 소비를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나이 많은 분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 역시 나이 많은 분들을 많이 배려하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Vnomics, 뭡니까? 이 그 백신을 통한 이 코로나를 대체하는 그런 경제 활동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전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11월에 집단 면역 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분명히 새로운 어떤 도약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드 홈, 레이어드 하면 옷을 이제 겹겹이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드 홈 하면 집이 다양하게 된다는 거죠. 뭐 그냥 쉴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오피스, 사무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퀴즈, 이 자본주의 퀴즈라는 것은 이제 뭐 박세리 퀴즈, 박지성 퀴즈 이런 것처럼 뭡니까? 어떤 자본주의가 키워낸 어떤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퀴즈는 무조건 근검 절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좋은 것을 택하지만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높은 가치를 소비해낼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트렌드 코리아 2021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로운 안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책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사놓고 힘들었습니다. 이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들이 새로운 언어들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이 하버드 의대는 뭐 인간이 한 150세까지는 충분히 아프지 않고, 중요한 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뭐죠? 500세 프로젝트, 500세 프로젝트를 어떤 생명체에서 찾아내죠. 두더지 쥐인가 뭐 하여튼 그런 생명체에서 노화를 방지하는 어떤 부분이 나온다 그럽니다. 자, 정말 이 노화가 종말이 될까요? 완전 종식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참 이게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데 어떤 접근을 해 나가는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어려운 책이냐면 이 생물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쉽게 다가오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쪽에는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알고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마그나 스페르스테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그나 스페르스테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원시 세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원시 세포는 어떤 DNA에 손상이 왔을 때 그걸 회복하면서 그것이 유전자가 쭉 다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공부를 해나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과연 이 현대의학이 어떤 것을 추구해 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노화는 왜 일어나는가? 노화는 정보의 상실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졌던 아주 싱싱한 세포에 있는 DNA는 완전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손상되어 소실이 되면 이제 노화가 되고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막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리고 굉장히 즐겁게 이것이 금방 극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암을 퇴치할 때 예전에는 그냥 암의 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전환이 일어난다 하죠. 뭘로 전환이 일어나냐면 암을 이렇게 증식시키는, 종양을 증식시키는 유전자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유전자를 타겟으로 치유를 하면 암이 정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금방 노화가 정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두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나는 좀 어려운 책 읽어도 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샌델의 책입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름은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영어로는 Tyranny of Merit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Tyranny of Merit. 이게 뭐냐면 tyranny 하면 압제, 폭압 이런 의미이고 메리트 하면 우리 메리트 있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능력, 성취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이 능력주의의 폭압,
압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클 샌델이 하는 그 말하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것들이 참 재밌는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리주의거든요. 공리주의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재밌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책의 첫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국 명문대학에 아이들이 부정 입학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예전에 제 책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초창기 책입니다. 전자책으로 냈던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지혜라는 책에 보면 제가 강남의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에서 미국의 SAT를 어떤 식으로 고득점하게 만드는가, 그럴 때 한 600만 원을 주면 아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좀 불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예일대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조지아타운이라든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어떤 브로커가 있었고 그 브로커들이 유명인들의 아들들, 딸들을 이렇게 입학시키는 잘못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그 학력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이 학력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이 학력주의가 왜 나오게 됐고 이것이 왜 간판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도 윤리가 있다. 성공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샌델이 윤리학 교수니까 이거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겠죠. 근데 재밌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일의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일의 존엄성. 일에는 존엄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공주의나 학력주의가 어떻게 해요? 이 일의 존엄성을 파괴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존엄성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을 해서 중산층을 이루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의 포갑, 압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타내는 좋은 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간판을 달고 이 학력주의가 당장에 큰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죠. 그러나 만약에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 사회는 굉장히 재미없는 세상이 되고 그리고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자체가 내가 성공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어떻게 공공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설에 한 권의 책을 한번 택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보다 깊이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